리더급, 10년차 이상급들이 하는 실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누군가가 퇴사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년차 이상의 리더랑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잘 안 드러나고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입사원이 하는 작은 실수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실수인데, 뭐 때문에? 공포 문화 때문에. 이런 것을 노출하고 알렸을 때 모두가 힘들어하고 그 말한 사람이 비난받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전쟁에서 패하면 그 전쟁에서 패했다는 전령이 누가 될 것인지 가지고 현장에서 제비뽑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요? 우리 팀이 졌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하면 천원부터 목을 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공포문화 아니겠습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실수가 발생했으면 그걸 드러내는 그 사람, 혹은 그 드러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해줘야 되는데, 그 높게 평가해주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그의 실수에 대해서만 자꾸 말해버리니까 말하지 않는 실수를 다시 한번 또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 10년차 이상의 임원들, 직원들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건 거의 이제 경영자죠. 경영자가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상황인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영자들입니다. 많은 IT 리더가 책임 전가와 비난이 만연한 공포 문화 속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실수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포 문화죠. 어댑타비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요, 조직 내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감독하는 IT 리더의 40%가 CTO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CTO들의 40%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 CIO와 IT 리더들도 해당 조사 결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어요. 일부는 과거 공포 문화 속에서 일한 경험을 언급했고, 다른 이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동료들을 알고 있다고 전했어요.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신입사원의 실수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큰 실수가 아닙니다. 경영자가 커버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리더급, 10년차 이상급들이 하는 실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누군가가 퇴사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년차 이상의 리더랑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자세히 상황을 보니까 리더가 약간 과하게 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잘 안 드러나고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입사원이 하는 작은 실수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실수인데, 뭐 때문에? 공포 문화 때문에. 이런 것을 노출하고 알렸을 때 모두가 힘들어하고 그 말한 사람이 비난받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전쟁에서 패하면 그 전쟁에서 패했다는 전령이 누가 될 것인지 가지고 현장에서 제비뽑기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요? 우리 팀이 졌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하면 천원부터 목을 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공포문화 아니겠습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실수가 발생했으면 그걸 드러내는 그 사람, 혹은 그 드러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해줘야 되는데, 그 높게 평가해주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그의 실수에 대해서만 자꾸 말해버리니까 말하지 않는 실수를 다시 한번 또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 발견이 지연되고 책임 회피가 확산하고 실수를 은폐하고 리스크가 심화하죠. 조직의 혁신이 저해가 되는 겁니다. 인정하면 어때요? 문제를 조기에 노출해서 학습할 수 있고 신뢰가 회복되고 책임감도 증대되죠. 실수를 공유하기 때문에 예방과 대응 체제가 강화되는 겁니다. 심리적 안정성도 확보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도전이 장려가 되죠. 그래서 실수를 했다. 그러면 과거에 실수한 그 실수의 당사자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발견이 된 거죠.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게 1인칭일 수도 있고 2인칭일 수도 있고요, 말하고 있는 사람을 분리할 수 있는 그 어떤 지혜로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팀이 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전령이, 그 사람도 물론 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잘못한 측면이 있죠. 그러나 빨리 와서 말을 해주니까 왕은 그 다음에 방어 전략을 빨리 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원부의 목부터 쳐라 해버리면 어때요? 패전 소식을 알리는 것을 늦어지기 때문에 전방에서의 전투에 전 것만 문제가 아니라 왕의 궁정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론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홍 대리가 김 부장으로 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지난주에 어떤 실수를 했어요. 이 실수는 아마 큰 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자기가 뭐 해보려고 했겠죠. 아마도 했겠죠. 근데 이번 주에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해준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빨리 칭찬해 줘야 됩니다. 빨리 격려해 줘야 됩니다. 김 부장님 빨리 이야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그 문제 해결부터 합시다.
그래도 용기 있게 빨리 말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사적 차원에서 대응을 마련할 수 있게 된 지점에 있어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 아프지만 일단 문제 해결부터 합시다. 하고 문제 해결부터 해야 돼요. 해결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말을 하면서 왜 일 동안 말을 안 했냐? 왜 이제 말을 하느냐? 그러면 김 부장이 지금 사장이냐? 누가 사장이냐?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러고 있으면 다시는 내가 일주일 만에라도 말 안 한다. 가능한 이거 안 들키고 나 혼자 해결해 버리겠다. 그 순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라도 생각 안 하시길 바랍니다. 경영자도 성인 군자는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말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격려하시고 문제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실수한 과거의 김 부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원어원 미팅을 할 때 내가 지난번에 우리 함께 해결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은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김 부장님이 생각할 때 그 실수 자체를 안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옳은 실패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야기하죠. 나눠서 이야기하죠. 나눠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가지 위로 포인트는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도 실리콘밸리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똑같다. 공포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말하는 거 어려워하는 문화는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고연차 직원의 진부화 문제. 진부화라는 단어 사실 경영자에도 해당되기 때문에요. 사람에 대해서 진부화라는 단어 쓰는 것이 좀 죄송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아마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고연차 직원은 연차도 많죠. 연차 한 30개 되시는 분들, 네, 연차도 많죠. 이런 분들의 진부화 문제가 있어요. 1번. 가장 좋은 것은 뭐냐? 1번은 재교육입니다. 재교육하는 방법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연계 교육입니다. 교육기관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 세미나, 컨퍼런스, 가인즈 캠퍼스 보는 거, 가인즈 캠퍼스 꼭 구독, 19,000원밖에 안 합니다. 직원들은 팀장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구독 시켜놓고 경영자가 가인즈 캠퍼스를 본 다음에 링크를 보내줘야 나도 들어갈 수 있도록 유료 결제를 해줘야 들어가서 보죠. 필요합니다. 재교육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출장 함께 가는 거 굉장히 이거 효과적입니다. 저는 많은 경우 경영자 여러분에게 고연차 직원들 재활성화 시키려면 출장 같이 가십시오. 그래서 밤에 호텔에서 같이 자면서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도 하고 우리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어때요? 애들은 잘 커요. 이런 이야기 한번 해주면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출장 가면 그래도 어때요? 호텔에서 자고 조식 뷔페 먹고 가가지고 스테이크도 좀 썰고 그러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런 거. 여기 내 돈으로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좀 해보면서 다시 한번 좀 리텐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전시회. 코엑스 한번 같이 가세요. 코엑스 갈 때 혼자 가지 마시고 전시회 킨텍스 같이 가시고 코엑스 같이 가시고 가인즈 컨퍼런스 같이 오시고 요게 1번이에요. 돈 얼마 안 들잖아요. 이게 제일 싸게 맥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퇴시키고요. 몇 달치 월급 주는 것보다도 훨씬 싼 거잖아요.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고 재활성화 되는 경우 거의 안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리버스예요. 저는 리버스라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리버스가 거꾸로 돌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멘토링입니다. 멘토링이 저는 리버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회사 내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과 고연차 직원들을 명분상으로는 고연차 직원들을 사내 강사, 사내 사수, 혹은 사내 멘토, 사내 튜터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저연차 직원들 입장에서는 고연차 직원들을 만나면서 이런 영향이 있었구나. 이런 노하우 있구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고연차 직원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저도 청년 경영자들 멘토링을 지금 몇 년째 하는 겁니까? 10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제가 지금도 만난단 말이죠. 그룹으로 만납니다. 그때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요즘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들도 저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멘토링 프로그램은 리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버스, 함께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타부서예요. 타부서 참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생산부에서 생산본부장으로 오랫동안 생산의 노하우가 튼 분이에요. 그런데 디자인 TF에 부장님 필요하니까 거기 한번 참석해 주세요. 그럼 어때요? 디자인 TF는 디자인 실장이 TF장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산부장이라 한다라도 디자인 TF장이 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활성화될 수 있고 이것도 리버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네, 이게 이제 리텐션이죠. 리텐션은 세 번째 리텐션은 뭐냐면 원어원 미팅 하셔야 됩니다. 원어원 미팅 하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심각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요. 아니 뭐 김 부장님 굉장히 우리 열심히 같이 했는데 요즘 뭐 이렇게 좀 그래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야기 나누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경영자가 직접적으로 고연차 직원에 대해서 원어원 미팅을 시작했다. 그 말은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직서 들고 오는 것까지도 감수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한 측면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같은 거 고려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의 방향성이에요. 순서는 언제나 기회를 먼저 주는 겁니다. 사실은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채용한 거거든요. 채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버스. 내가 위에서 해주는 교육을 어렵다. 그러면 상호 간에 좀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거는 조직의 역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너무나 활성화돼 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버리면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리텐션. 최고로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지만 그 말은 손바닥을 뒤집어 보면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까지도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리텐션 관점에서 헤어지는 거죠. 리텐션 관점에서 헤어지는 관점,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요, 섬세한 터치가 필요한데 첫 번째, 결단하기입니다. 경영자가 이 과정을 통해서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 있으면 이 사람에게도 힘들 뿐 아니라 조직 전체의 책임자인 나로서도 이 사람을 단호하게 헤어지도록 하더라도 강력하게 내가 조치를 하겠다. 단호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회사 전체에 대한 사랑이다. 여기 하나가 썩어 있다면 여기를 쓱 잘라서라도 내 몸이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아무도 몰라요. 경영자 마음속만 압니다. 아이고, 좀 돈 좀 떨어져 가니까 저 사람 월급, 아이고, 저 사람 헤어져 주면은 신입사원 3명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리텐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대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기가 중요해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지만 경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이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방화벽치기입니다. 방어벽치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타인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공장장입니까? 부공장장 세워서 공장장의 역할의 상당 부분을 부공장장에게 권력을 분산시켜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영업본부장입니까? 영업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계약의 스토리, 그런 것들을 영업부팀장을 세워가지고 분리시켜줘야 됩니다. 영업팀장입니까? 영업 1팀, 영업 2팀으로 분리시켜가지고 중요한 영업은 영업 2팀에게 넘기고 영업 1팀이 하는 일을 줄여줘야죠. 뭐예요? 백화점에서 불이 나면 그 매장만 불나야지 차단기를 딱 내려가지고 방어발을 쳐서 나머지는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최악의 경우 회사에 등을 져가지고 막 반회사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도록 하는 영향력의 차단. 방어벽 쳐야 됩니다. 방어벽 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벼랑 끝 세우기. 벼랑 끝 세우기라는 이미지를 제가 사용하는 것은 이 벼랑 끝은 경영자와 해당되는 직원 모두가 다 벼랑 끝 서는 겁니다. 경영자가 마지막으로 아니 김 부장님 이번에 내가 기회를 6개월 동안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요 문제는 김 부장님이랑 저랑 둘이 반드시 해결합시다. 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김 부장님도 최선 다해 주세요. 만약에 6개월 동안 이거 해결 안 되면 김 부장님이랑 나는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벼랑 끝 서야 됩니다. 벼랑 끝 서야 됩니다. 나도 벼랑 끝에 서서 같이 도와줘서 제일 좋은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리텐션, 와신 상담 돼가지고 좋아지면은 다시 계속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한번 고비를 넘으니까. 그래서 서로 벼랑 끝 세워가지고 그냥 벼랑 끝 성과를 규정하고 그때까지 이 성과 안 나오면 당신은 나랑 헤어진다라는 마음으로 나도 노력, 당신도 노력합시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4번. 그렇게 해서 좋아지면, 이렇게 해서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좋아지면 다시 일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어때요? 꽃가마 태우기가 필요합니다. 꽃가마 태우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전에 시집 갈 때 평생 한 번밖에 탈 수 없는 꽃가마 같은 거 타서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헤어지는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꽃가마 태운다는 것은 고문 임명하기, 상근 촉탁 비상근직으로, 비상근, 상근 촉탁이 아니다. 비상근 촉탁 임명하기, 그리고 파트너십 제휴하기.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감사장도 주고 명예사원증도 줄 수도 있고, 명예사원이죠. 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문으로 임명해 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명예롭게 해서 우리 회사에서 참 막판에는 뭐 회사에 기여한 바도 별로 없고 뭐 나쁜 영향을 미쳤고 이런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20년 30년 이 회사에서 일한 거에 대해서 경영자가 존중감을 가지고 있고, 떠날 때 명예롭게 떠나 보내주는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직원들이 바라보고 박수받고 떠날 수 있도록, 그래야 회사를 떠나갔을 때 적대적인 세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는 못 만들어도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런 관점에서 진부화돼버린 고연차 직원들에 대해서는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결단, 방어벽, 벼랑 끝, 꽃가마,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리텐션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해드린 겁니다. 리텐션 이야기, 교육, 리버스 리텐션, 이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죠.